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애틀라시안 AI 협업 선도 기업 분석과 투자 전망 보고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협업 툴 분야의 강자 애틀라시안 얘기인데요. 최근 실적은 괜찮아 보이는데 주가는 좀 빠졌단 말이죠. 왜 그런 건지, 또 AI 전략은 뭔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침 시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재무 성과는 꽤 견조해요. 그런데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죠. 하지만 또 다수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애틀라시안의 현재 위치, 그리고 또 미래 가능성, 이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그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 이게 눈에 띄는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2%나 성장했어요. 약 13억 8,400만 달러. 와, 특히 구독 수익이 13억 3천만 달러로 23% 늘었다.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네요. 상당히 강력한 성장세 아닌가요? 그렇죠. 그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또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뭐랄까 명확한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점은요. 우리가 보통 보는 회계 기준, 갭 기준으로는 영업 마진이 마이너스 2%예요. 적자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주식 보상 비용처럼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그런 비현금성 비용들을 좀 제외하고 계산하는 비갭 기준으로는요. 24%라는 꽤 높은 마진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장부상으로는 적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 운영에서 나오는 이익률, 그러니까 비갭 기준으로는 수익성이 꽤 좋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현금 흐름은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죠. 자유현금 흐름. 이게 또 3억 6천만 달러로 아주 탄탄합니다. 연간으로 봐도 매출은 한 20% 성장했고요. 물론 아직 갭 기준으로는 손실 상태이긴 한데 중요한 건 그 손실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객 이익은 상당하다는 점이죠.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재무적으로는 성장세도 뚜렷하고 뭐 실제 현금도 잘 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도대체 주가는 왜 올해 상반기에만 30% 가까이 떨어진 걸까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지점이거든요. 네,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요인을 좀 복합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단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어떤 우려감 같은 것도 있었고요. 또 일부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 이것도 좀 영향을 줬을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거시경제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한 것 같아요. 내부자 매도라. 이게 투자 심리에는 좀 안 좋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종종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보고서가 인용한 분석가들 있잖아요. 31명 중에 무려 25명이 여전히 매수 또는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평균 목표 주가도 현재 주가보다 한 55에서 60% 정도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와. 골드만삭스 같은 곳도 목표가는 조금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와, 이건 정말 엇갈리는 신호네요. 현재 주가랑 전문가들 전망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애틀라시안이 내세우는 핵심 성장 동력, 이건 역시 AI 쪽인가요? 보고서에서도 그 CEO 발언을 인용하면서 좀 강조하던데요. 정확합니다. CEO인 마이크 캐넌 브룩스가 AI가 앞으로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보고서에 따르면 애틀라시아는 단순히 그냥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자사의 그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AI 역량을 통합해서 사용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또 실시간 협업을 더 스마트하게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복잡한 프로젝트 현황을 AI가 딱 요약해 준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중요한 문서를 자동으로 찾아준다거나 이런 식이죠. 이게 앞으로 애틀라시안을 좀 차별화시킬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기능 추가가 아니라 AI를 통해서 실질적인 협업 경험 자체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향후 전망은 좀 어떤가요? 보고서에서는 2026년 성장률을 한 18% 정도로 예측하면서 뭐 이전보다는 다소 둔화될 걸로 봤지만 그래도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게 그 말씀하신
AI 전략의 효과가 좀 반영된 수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장기적으로는 그런 클라우드 전환 수요가 계속 있을 거고요. 또 이런 AI 기반 솔루션 도입이 확대되면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환경, 또 AI 관련 규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변수들은 항상 존재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GAIP 기준으로는 적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긴 하고요. 창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AI 통합이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카드도 준비 중이다. 다수 분석가들의 긍정적인 시각도 여전하고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께서 이 협업 툴 시장의 리더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걸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분명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든지 여러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야겠죠. 앞으로 이 클라우드와 AI가 바꾸어갈 협업 솔루션 시장에서 애틀라시안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애틀라시안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흥미로운 지점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이나 현금 흐름, 그리고 또 미래 전략인 AI 같은 부분은 꽤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시장의 평가는 주가 하락으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지표나 요소를 더 비중 있게 보시겠습니까?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